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부산 광안대교를 달리던 택시가 4중 추돌 사고를 낸 뒤 갓길 공사 현장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 1명이 중상을 입었고 택시기사 등 6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1시 40분쯤 부산 광안대교 남구 방향 상판 도로를 달리던 택시가 SUV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택시는 옆 차로를 달리던 차량과 교량시설을 보수하는 화물차 등을 들이받아 5중 추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충격으로 튕겨난 차량은 갓길에서 공사를 하던 작업자 4명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와 승용차 운전자 등 모두 7명이 다쳤습니다. 이 가운데 60대 작업자 1명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다행히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수습을 위해 광안대교와 제송동 요금소 진입을 전면 통제하고 우동 3거리에서 차량을 우회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70대 택시기사 A씨가 과속해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입니다. 급발진, 음주, 마약 이런 부분은 조사해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피해자 구호한다고. 앞서 오늘 아침 8시 10분쯤 부산 윤산터널 화명방향 도로에서 승합차가 앞서가던 SUV를 들이받는 등 3중 추돌 사고를 일으켜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또 어제 오후 4시 40분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양산 요금소 인근을 달리던 화물차에서 컨테이너가 떨어져 도로가 전면 통제되는 등 교통사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혜민입니다.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을 위해 미래혁신부시장 직제를 신설하는 부산시 조직 개편안이 부산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부산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부시장 직제를 폐지하고 행정, 민생, 경제 분야는 행정부시장이, 시정혁신과 미래설계는 미래혁신부시장이 맡도록 하는 부산시의 조직 개편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기재위는 부대 의견으로 경제부시장이 사라지는 만큼 업무 공백이 없도록 경제 분야와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강화할 것을 부산시에 주문했습니다. 강석훈 KDB 산업은행 회장이 에어부산 분리매각 문제와 관련해 주체는 대한항공이라며 사실상 산업은행의 역할이 없다고 선을 그어 파장이 예상됩니다. 강 회장은 어제 서울 여의도 산은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한항공 아시아나 해외결합 승인 과정에는 저비용항공사 합병도 승인 조건으로 들어가 있다며 주체는 대한항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산업은행의 이 같은 입장 때문에 가덕도 신공항이 거점 항공사도 없이 개항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질 전망입니다. 소속 직원의 공탁금 48억 원 횡령을 막지 못한 부산지법 관리 책임자들이 줄줄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대법원 고등징계위원회는 부산지법 소속 사무관 4명과 서기관 2명에게 책임 정도에 따라 견책과 경고, 감봉과 정직 2개월 등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53차례에 걸쳐 공탁금 4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부산지법 전직 공무원 A씨의 범행 당시 관리 책임자로 공탁금 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징계를 내렸다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 부산 모터쇼가 코로나19 이후 외연을 확장해 부산 모빌리티 쇼로 이름을 바꿔 육해공을 포함한 다양한 교통수단을 선보입니다. 하지만 서울, 상하이 모빌리티 쇼와 경쟁에서 밀려 완성차 브랜드의 참여가 저조해 앞으로 친환경, IT 접목 모빌리티 쇼로 차별화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국제모터쇼가 부산 모빌리티쇼로 탈바꿈해 오는 28일부터 7월 7일까지 11일간 백스코 일대에서 열립니다. 올해 주제는 넥스트 모빌리티 세상의 중심이 되다입니다. 기존 내연기관차에서 벗어나 전기차와 수소차, 해양 모빌리티 등 육해공을 넘나드는 다양한 교통수단뿐 아니라 배터리 등 부품까지 대폭 확대한 의미를 담았습니다. 올해 쇼에는 국내외 완성차 브랜드 7곳이 차량 59대를 선보입니다. 이 가운데 친환경 자동차가 90%를 차지해 달라진 차량의 트렌드를 반영했습니다. 특히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월드 프리미어가 5대, 아시아 프리미어 1대,
코리아 프리미어 2대 등 국내외 브랜드 신차가 대거 소개됩니다. 르노코리아는 차세대 친환경 신차 개발 프로젝트 오로라의 첫 모델인 D-SUV를 부산에서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또 해상 모빌리티와 도심 항공 모빌리티 등 미래형 운송수단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산의 2차 전지 기업인 금양도 직접 개발한 원통형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력을 선보입니다. 하지만 부산 모빌리티쇼의 행사 참여 비용이 경년으로 열리는 서울 모빌리티쇼보다 더 비싸 자동차 업체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게다가 벤츠와 볼보, 토요타, 렉서스 등은 서울과 상하이에서 열리는 모빌리티쇼 참가 등을 이유로 결국 참여가 불발됐습니다. 백스코 관계자입니다. 제네바 모터쇼도 앞으로는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 하향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게 조금 더 가치가 더 이제 얹어져야지 되는 그런 이제 바꿔지는 그런 이제 시기다 보니까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어떻게 좀 약간 더 어셈블을 할지는 되게 많이. 모빌리티 시장이 갈수록 친환경, IT 기술력에 집중하는 추세인 만큼 부산 모빌리티 쇼에 차별화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국제선만 연간 1,000만 명 이용하는 김해공항과 부산 도심을 연결하는 공항 리무진 버스가 휴가철을 앞두고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부산시에 따르면 김해공항 리무진 운영사는 적자를 감당하기 힘들다며 6월 말까지 영업하고 리무진 운행 면허를 반납하겠다고 시에 통보했습니다. 운영사가 면허를 반납하게 되면 공항버스는 새 사업자를 찾을 때까지 당분간 운행이 어려워 휴가철을 앞두고 국내외 관광객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지난달 부산 지역 고용률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동남통계청에 따르면 5월 부산 지역 취업자는 168만 6천 명으로 고용률은 57.7%를 기록해 전달보다 0.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 침체가 길어지면서 취업자가 1년 전에 비해 20.1%나 줄었고 도소매, 숙박업 취업자도 6.1% 감소해 전체 고용률을 끌어내렸습니다. 부산 사하구가 감사를 통해 보조금 부정 수령 사실이 밝혀진 해양스포츠협회에 또다시 같은 사업을 맡기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시 감사에서 사하구 해양레포츠센터를 운영하는 한국카이트보딩협회가 강사 이력서와 출근부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보조금 2억 원을 받아 챙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사하구는 보조금을 회수하지 않았고 오히려 해당 협회에 같은 사업을 다시 맡기는 계약을 맺어 보조금 사업에 대한 행정이 부실하게 이루어진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지난 8일부터 이틀간 열린 2024 부산 원아시아 페스티벌에 온오프라인 관람객이 역대 최대 규모인 110만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 집계에 따르면 축제 첫날 열린 빅콘서트에는 아시아드 주경기장에 2만 2천 명이 찾았고 온라인 스트리밍을 통해 전 세계 105만 명이 축제를 함께했습니다. 이튿날 화명생태공원에서 열린 파크 콘서트에도 관객 2만여 명이 공연장을 찾아 여름밤 낭만을 즐겼으며 부산시는 이번 행사에 학교 밖 청소년 등 문화 소외계층 700여 명을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전북 부안 내륙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부산에서도 2건의 지진 감지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부산 지역은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 21도, 낮 최고기온 29도로 오늘과 비슷해 덥겠습니다. 부산은 당분간 맑은 가운데 한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은 26.1도, 습도는 62%입니다. CBS 저녁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기술 차유진, 기자 김혜경, 아나운서 김상현이었습니다. CBS